미국 증시에서 한국 개인 투자자의 비중은 0.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배, 3배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비율은 30에서 40%로 지나치게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투자가 왜 공격적이고 위험하다고 하는 걸까요? ETF는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여러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위험 분산 효과가 있는데요. 하지만 ETF 앞에 레버리지가 붙는 순간 고수익, 고위험 상품이 됩니다. 2배, 3배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2배, 3배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So in finance, we like return and we don't like risks. High return and low risk. And that's the principle of modern finance. And what retail investors, including Korean retail investors, do is they've got the opposite. They are buying risky stocks and risky levered ETFs that are very volatile. Sometimes the stocks are small cap stocks. There's not that many stocks in the US that are involved in quantum computing, but the Korean retail investors love them. And for some stocks, they own 40% of those stocks. And so I would say that that phenomena, especially being concentrated in young people, is a troubling signal that we're in a speculative period. 2배, 3배 레버리지 ETF 투자는 남성들, 특히 20, 30대 젊은 청년들에 집중돼 있는데요. 조금 더 힘이 생기죠. 20대 직장인 정현암 님도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4년도쯤부터인가 이제 새로 2배 레버리지 종목을 매수하기 시작했는데 만약에 그때 5배가 있었으면 제가 5배를 투자했을 것 같기도 해요. 가장 큰 목표가 고수익률을 가지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고수익을 가질 수 있는 상품이 뭘까? 이게 메타를 2배로 추정하고 있는 레버리지인데요. 사실 고점 대비 거의 40% 하락이 나와서 어떤 분은 되게 위험하시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신규 진입을 좀 해보려고 하고. 효남님은 현재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면서 상승장에서는 고수익에 기뻤죠. 하지만 하락장에는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하락장 때 거의 죽음이었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현금을 동원해서 또 매수를 했었는데 예금 있었는데 없애고 적금 든 거 취소하고 카드값 못 내기 전까지 제가 돈을 다 끌어나갔었습니다. 그 전까지 엔비디아 2배 레버리지를 들고 있었는데 수익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뭣도 모르고 샀는데 사실 수익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거기서 사실상 제가 엑소XL이라고 반도체 3배 레버리지를 들어갔는데 진짜 그 최고점 양봉의 피레침 거의 10만 원대에 딱 사가지고 거의 한 60% 손해보고 한 800만 원 넘게 잃었던 기억이 나요. 아이온큐랑 리게티에 2배씩 했었고요. 이렇게 레버리지 땡기는 게 너무 쉬웠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처음에 벌었으니까. 근데 벌으면 결국 다시 잃더라고요. 유난히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하는 이유는요. 결혼 자금 만들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고 사실상 지금 우리 청년 세대들이 돈을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주식시장밖에 없어요. 20대는 과연 서울에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에 좀 꽂혔던 것 같아요. 평생 벌고 돈을 안 써야지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말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집을 못 살 거다라는 공포가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아무래도 20, 30대한테 주식 투자는 새로운 세상의 생존 방식이 아닐까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개인 투자자의 해외 투자에 대한 새로운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3배 이상 고배율 레버리지나 인버스 비중이 2020년에 압도적으로 높게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외 ETF 투자자는 평균 25% 이상 수익을 낸 반면 레버리지 ETF 투자자는 평균 33%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저희 결과에 따르면 레버리지와 인버스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 상품에서의 수익률이 30% 손실이 나타났거든요. 지수가 오를 때
떨어질 거를 예상을 해서 인버스에 투자하고 네, 떨어질 때는 오를 거를 기대해서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는데 사실 이거를 한 번 정도 맞추는 거는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이 시점을 맞춰서 투자를 해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우리는 투자를 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26년 코스피는 5천이 넘었고 주식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내리고 월급만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입니다. 저한테 주식 투자는 약간 노후 대비입니다. 제 직장 생활을 지금까지 20년 넘게 했고 은퇴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경제적으로 많이 좀 여유가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걸 보충하는 수단으로 주식을 지금 선택을 한 거고요. 이 주식이라는 게 나중에 한 20, 30년 뒤에 저는 이제 제 노후에 와이프랑 행복하게 살려고 꾸준히 모으고 있는 건데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제 용돈을 줄 주체로 주식을 믿고 있습니다. 이제 이자율이 꽤 낮은 수준에서 우리가 꽤 오래 살았죠. 예전에 이제 이자율이 충분히 높았을 때는 은행에다 적금을 붓는다든가 해가지고 충분히 부의 증식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죠. 부동산이 가장 좋을 때는 부동산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거고 예금이 좋을 때는 예금으로 가는 거고 주식이 좋을 때는 주식으로 가는 거죠. 요즘은 주식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위험 자산입니다. 위험을 감수한 만큼 수익률로 보상이 돼야 하는데 수십 년간 한국 증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코스피 2000에 18년, 다시 3000에 14년 동안 갇혀 있었죠. 가장 큰 이유는 기업 거버넌스 때문입니다. 기업은 핵심 부서를 빼내서 쪼개기 상장을 하고 수많은 오너 리스크에 비일비재한 주가 조작 사건까지. 그때마다 주가는 하락했고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그 CG워치라는 보고서가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국가별 기업 가버넌스 평가 보고서인데요. 12개 아시아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8등을 한 겁니다. 충격적인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회사들은 그 총수 중심의 기업 가버넌스를 갖고 있고 주주 중심의 기업 가버넌스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16년 동안 437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배임 횡령이라든지 뭐 탈세라든지 이런 이유로 이 회사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거죠. 장기 보유했을 때. 지난해 3월 저는 오늘 이 상법 개정안의 통과를 염원하는 1,500만 주식 투자자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알짜 사업부를 떼어내서 중복 상장하고 핵심 계열사를 총수의 회사와 헐값에 합병하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인식과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자본시장의 밸류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개인 투자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적 보호장치가 2025년에야 마련됐습니다.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노동자 그리고 평범한 일반 국민들이 크던 작던 자본의 영역에 참여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위험하고 불안정한 단타 중심의 시장으로 남겨둔 상태에서 국민들한테 부동산 투자하지 말고 주식 투자하세요. 해외 주식 투자하지 말고 국내 주식 투자하세요. 백날 얘기해봤자 그거는 의미가 없는 일이겠죠.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투자하고 싶은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드는 것이 국회나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다. 주식시장은 무엇보다 신뢰가 핵심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은 시장은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식이라는 것들이 국민들의 노후 자산을 또 뒷받침해주는 그런 중요한 원천인데요. 저희들이 일반주주 보호를 더 톡톡하기 위해서 자사주 소각, 그다음에 배당 확대 등 주주 환원 제고 노력, 또 쪼개기 상장 같은 거 할 때 모회사의 주주가 보호될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우리가 이제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주식에 대한 관점도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은 단기적 이익만 쫓는 투기가 아니라 긴 호흡으로 기업의 가치와 성장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If you're investing and it's fun and exciting, you are doing it wrong. Investing should be boring and mechanical. It should be like brushing your teeth. It should not be like going to the casino. 투자할 때 답은 하나예요.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이냐 아니냐.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투자를 하고 있냐.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질 수 있냐. 투자의 정답이라고 하면 그거 하나예요. 감당할 수 있는 위험만 짓자.